여러분, 전립선 건강에 대해 고민하시면서 자위 행위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남성 8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전립선암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다가 뒤늦게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류주연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전립선 건강과 성생활의 관계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자위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30초만 시간을 내서 간단한 자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변 볼 때 힘이 약하거나 끊기는 느낌이 드시나요? 사정할 때 통증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일어나시나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이 4가지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영상 시청 후 바로 병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작년에 제게 오신 58세 환자분 한 분이 기억납니다. 2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셨대요. 결국 전립선암 3기로 진단받으셨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완치 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립선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있는 호두 크기의 장기입니다. 정액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남성의 생식 기능과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성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립선과 관련된 주요 질환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립선염.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입니다. 소변 볼 때 통증, 회음부 불편감, 성기능 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전립선 비대증.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겪는 아주 흔한 질환이에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느껴지고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전립선암. 50세 이상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자위 행위가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적절한 자위 행위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놀라셨나요? 사정을 하면 전립선 안에 쌓인 노폐물과 불필요한 분비물이 배출됩니다. 이게 전립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과도한 자위 행위는 오히려 전립선에 부담을 줍니다. 너무 자주 하면 전립선이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적절할까요? 제 환자분들께는 보통 일주일에 3회 정도를 권장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자주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참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이대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0, 40대. 남성분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하루에 여러 번씩 하는 건 과도합니다. 이 나이대에는 전립선염 예방이 중요하니까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40, 50대. 남성분들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부터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50대 이상. 남성분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니까요. PSA 검사를 포함한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자위 행위 빈도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로 조절하시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세요.
그리고 자위행위를 할 때 방법도 중요합니다. 첫째, 편안한 상태에서 하세요. 스트레스 받거나 급하게 서두르면 전립선에 좋지 않습니다. 충분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여유롭게 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과도한 힘을 주지 마세요. 너무 세게 하거나 무리한 자세는 전립선에 부담을 줍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청결을 유지하세요. 위생은 전립선염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위행위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식생활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드시라고 권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의 최고 식품입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토마토 주스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꼭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아연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이 전립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간식으로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전립선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먹으면 전립선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기름진 육류는 줄이세요. 매운 음식, 카페인, 술도 전립선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전립선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가나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골반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전거 타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래 타면 회음부를 압박해서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타시더라도 중간중간 쉬면서 타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전립선에 악영향을 줍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루에 10분씩만 하셔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정기검진입니다. 5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검사를 받으세요. PSA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로 전립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0대부터 검진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위행위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 오해, 자위행위를 하면 전립선이 나빠진다.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자위행위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정을 통해 전립선 내 노폐물이 배출되거든요. 물론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절한 빈도로 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자위행위 빈도와 방법을 조절했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너무 참는 것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오해, 자위행위를 하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자위행위는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사정할 때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다만 자위행위에 의존적이 되거나 죄책감을 느끼면 오히려 심리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 나이가 들면 자위행위는 위험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성기능이나 체력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에 맞춰서 빈도나 방법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 위험이 높아지니까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네 번째 오해, 자위행위를 하면 전립선암에 걸린다. 이건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위행위가 전립선암의 원인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립선암은 유전적 요인, 나이,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오히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과 자위행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성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려면 적절한 자위행위,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자위행위는 적절한 빈도와 방법으로 하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적당하고 억지로 자주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자위행위도 다른 생활 습관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존하지 말고 스트레스 없이 하시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이시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 받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바로 병원 예약하세요. 전립선 건강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받으세요. 저희 비뇨기과 의사들은 매일 이런 상담을 합니다. 건강한 전립선, 건강한 성생활이 곧 삶의 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이시고 마지막으로 전립선 검진 받으신 게 언제인지 편하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